네,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1년 넘게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기대도 있지만 아직 차가운 윗목을 덮여야 한다는 과제도 무겁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 성적표를 놓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수정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1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6%로 나왔습니다. 사실 1.3% 정도면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정도로 돌아간 걸로 분석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게 나온 거는 수출 때문인가요? 어떻게 원인을 봐야 됩니까? 예, 오늘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의미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전반적인 내용도 말씀드리고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기비 대비 1.6% 성장, 이게 수치로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뭐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고 강하다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1.6%라는 그 숫자의 크기는 또 뭐냐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3%, 연간 3%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분기당으로 나눠보면 0.7 내지 0.8을 분기를 4번 분기가 쌓아지면은 3%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1.6%니까 그 평상시 3% 성장 흐름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성장을 하게 된 거니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분기 GDP 내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주요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구성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른, 균등한, 균형 잡힌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출, 내수, 투자, 재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르게 균형 잡히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지금까지는 수출이 주로 성장을 견인했다면 1분기에는 그 수출 호조에 더해서 설비 투자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크게 지금까지 위축되었던 민간 소비도 플러스로 전환되고 재정도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 플러스 성장에 기여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기업, 가계,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3박자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4분기 그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분기에 1.17% 성장을 하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구나 계산을 했었는데요. 대부분들은 한 0.8%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 그래서 코로나 위기 이전 회복 수준을 우리가 한 2분기 정도로 내다봤는데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한 분기 더 빨리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지금 다른 나라보다 빨리 성장을 해서 경제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빨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기를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 다른 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건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지금 1.8%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요. 그 IMF 위기 때는 4번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글로벌 금융위 때는 3번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는 역시 3번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강한 복원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쏙쏙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말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2% 선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전망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금통위에서 3% 중반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정부는 언제쯤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신지 아니면은 정부가 또 어느 정도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정부는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연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 번 하고 있고요. 6월쯤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까지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3.2% 성장을 수정 전망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3.2%보다는 상방 요인이 훨씬 더 큰 거로 보이고요. 예. 벌써 이제 1, 4분기에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4월에 지금 이제 수출이나 내수 속보 지표들을 보면 수출은 무려 20일까지 40% 이상의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도 보면 카드 매출액이 한 17.5%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회복 흐름이 좀 더 빨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변수인데요. 예. 결국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 글로벌 업턴 사이클로 좀 돌아서 있고 거기에 보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수출 경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호기를 저희들이 빨리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이 추가 부양책으로 경기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라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성장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저희들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는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회복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기구들이 전망하는 대로 한 3% 중후반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민간 기업의 회복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업과의 경제적 소통 예.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공급망 사태에서 보듯이 이제는 기업, 경제, 정부 다 파트너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협업 구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소비라든지 투자, 수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높은 성장률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난해 이제 방역에서 선방을 어느 정도 한 덕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대에서 좀 경제를 막아내면서 세계 경제 10위까지 진입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7% 고성장을 해서 중국 성장률을 넘을 거란 전망도 있고요. 자, 올해 우리 경제 과연 작년 순위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교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IMF의 구체적인 전망치 수치를 보면 예. 선진국 같은 경우 작년에 마이너스 4.7%를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5.3% 성장을 하니까 합산을 해보면은 2년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0.3%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국은 작년에 마이너스 1% 성장하고 예. 금년에 플러스 3.6%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합쳐서 평균 내보면 1.3%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성장률을 계단 올라가기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계단이 뒤로 물러났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예. 금년에 3.6계단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 이전 수준보다 앞에 가 있게 되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 9.9%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9.9계단을 뒤로 갔고요. 금년에는 5.3이고 5.7% 정도 성장을 하니까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그렇네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위기 이전 수준보다 뒤에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좀 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면서 결국은 세계 경제 규모 순위에 있어서 12위에서 10위로 2계단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 규모도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될 거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적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인데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년에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러시아가 11% 성장을 해야 뒤집힐 정도 되니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올해 성장률을 이제 잘 지켜내려면 백신 접종을 중심으로 한 방역에 힘써야 될 텐데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백신 공급 문제가 있다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예상 외의 그런 변수 때문에 전망치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달성의 이런 목표가 좀 늦어진다고 한다면 전망치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방역 상황이 모든 거에 다 대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말씀드린 대로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 백신 확보, 그다음에 백신 접종, 백신 안전 등 백신과 관련된 전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게 원활하게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어제 국무총리 직무대행께서도 담화문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9,900만 명
분을 지금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구의 2배에 달하고요. 예. 그다음에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목표인 3,600만 명 분의 3배에 달하는 아주 충분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도입은 현재까지 어떠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접종 속도를 더 가속화하는 게 저희들이 급선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접종의 인프라를 위해서 예방 접종센터라든지 민간 위탁 접종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접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서 하루에 한 150만 명까지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어제까지는 한 241만 명에서 이제 접종을 완료하셨는데요. 예. 4월 말까지는 300만 명,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그다음에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까지 접종을 완료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11월 집단 면역을 조기 달성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대응을 통해서 성장률 전망치 달성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이셨고요. 사실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수준이 돌아갔다라는 그 말이 국민들에게는 약간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출이 내수로 일단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지표상의 어떤 호조를 체감상의 호조로 바꾸기 위한 방안은 혹시 마련하신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지표 이게 좋아지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와의 간극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아주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 경제 지표의 호조가 결국은 아랫목 서민 경제까지 골고루 온기가 퍼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의 다른 한 축인 내수가 살아나야 되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일자리, 고용이 살아나야 결국은 이제 바닥 경제까지 그 온기가 골고루 확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에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이번에 1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코로나 진행 상황이 내수 호조라든지 내수 회복의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방역 상황을 잘 관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3차 추경 15조 원 만든 이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피해 집중 계층들한테 그 피해를 보완해드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예. 저희들이 또 종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한번 마련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가 되살아나야 되는데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행히 3월에 13개월 만에 31.4만 명 플러스 고용이 늘어나서 좀 다행스러운 측면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려면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민생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고요. 말씀하신 물가 측면에서는 거시적으로 경기가 과열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의 물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생계비, 내 지갑에서 나가는 비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일자리 얘기는 제가 다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 내수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 5차 재난지원금이랑 정부가 이전에 언급했었던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의 위로금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피해 집중계층 지원을 위한 금년도 추경 예산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여기 피해 받으신 분들이 빨리 충격을 보완해서 조금이라도 회복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데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 마련한 15조 원 규모의 그 추경 편성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특고 프리랜서, 그다음에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돌봄 종사자 등 이 피해 계층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을 해서 5월 말까지 한 80% 정도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피해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일자리 얘기를 질문 드릴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에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긴 했는데 재정 일자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있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나 대면 서비스의 고용은 언제쯤 좀 나아질까요? 보통 고용은 이제 경기에 후행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된 다음에 시차를 두고 이제 고용이 회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뭔가 확실해져야 이제 채용을 더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고용에서 가장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그 서비스업, 대면, 임시 일용직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더 취약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낼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일자리 그런 부분을 대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기회에 민간 일자리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신산업, 빅3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린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제2 벤처붐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민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IT 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같은 경우 이제 호황이 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직업 훈련을 통한 인력 양성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관련된 얘기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